안녕하십니까, 덕국맨입니다. 콘크리트 기능사 필기 2026년 시험 대비 기출 및 예상 문제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과 마찬가지로 단답형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에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 제조 방법입니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시멘트입니다. 습식법이 있고 건식법이 있고 반건식법이 있습니다. 습식법, 건식법, 반건식법. 습식법은 원료를 물과 함께 반죽해서 슬러리 상태로 만들어서 소성합니다. 건식법은 원료를 건조한 상태로 혼합하고 분쇄하여 소성합니다. 반건식법은 습식법과 건식법의 중간 단계로 원료를 수분 함유 상태로 혼합하여 소성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습식, 건식, 반건식. 2번입니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 및 장골재를 구분하는 데 기준이 되는 체의 호칭 치수는 5mm입니다. 장골재는 5mm 채를 쳐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 통과하는 거, 이게 장골재입니다. 5mm 채로 쳤는데 남아있습니다. 이게 굵은 골재입니다. 그래서 5mm 채로 쳐서 구분한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 장골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채의 호칭 치수는 5mm 채입니다. 조강 포틀랜드의 시멘트의 제령, 시멘트를 만들어 놓은 지 7일 정도 됐을 때의 강도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제령 며칠 강도와 비슷하냐? 조강은 보통 포틀랜드 28일 됐을 때의 이 강도와 비슷합니다. 7일 동안 지나면 7일 동안 지나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8일 지난 만큼의 강도를 나타낸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가경식 밀서일 경우, 가경식 밀서, 이 경자가 이제 이 기울인다라는 말이에요. 기울이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죠. 그래서 비벼지는 거예요. 중력식 밀서입니다. 가경식 밀서라는 것은 중력식 밀서다. 그러면 비비기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90초입니다. 1분 30초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경식, 즉 중력식일 때는 비비기 시간이 1분 30초고, 강제식 믹서 안에 프로펠러를 돌려서 강제적으로 믹서시키면 1분입니다. 그래서 중력식은 1분 30초, 강제식은 1분. 이해가 되셨죠? 한중 콘크리트 시공 시 콘크리트가 동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시멘트를 가열하고 사용한다. 무조건 틀렸습니다. 물이라든가 자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온도를 좀 높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자체는 가열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시멘트를 직접 가열하면 안 됩니다. 강도가 저하되고 유동성이 또는 급결의 우려가 있습니다. 유동성 저하, 급결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가열하면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물이 정주시킨 거, 이것을 정수라고 그러죠. 정지된 물. 이 정지된 물에 타설해야 합니다. 근데 완전히 정지시킬 수 없다면 최대로 허용할 수 있는 유속은 얼마냐 이거예요. 1초간. 초간 50mm 이하라야 합니다. 50m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수중의 물의 유속이 초간 50mm 이내일 때 하나에서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불순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강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해서 압축 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작아진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부순 굵은 골재가 압축 강도가 강자갈에 비해서 더 높거나 적어도 같습니다. 그래서 부순 굵은 골재 쇠석을 사용한 콘크리트가 강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압축 강도가 어떠다? 크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왜냐? 부순 골재는 표면이 거칠고 모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시멘트 페이스트와의, 즉 시멘트 반죽과의
부착력이 강자갈보다 매끈매끈한 강자불보다 훨씬 좋습니다.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골재와 시멘트 페이스트가 더 강하게 결합해서 콘크리트 전체의 강도를 높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매끌매끌한 강자갈보다 오히려 붓은 굵은 골재, 거친 골재가 훨씬 더 시멘트 페이스트와의 부착력이 강해서 강자갈보다 뭐가 높다? 전체의 강도가 더 높다. 다음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얼마 이하를 표준으로 합니까? 40mm 이하입니다. 40mm면 4cm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콘크리트 펌프로 이동하기는 어렵습니다. 페이스트 상태에서. 그래서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때는 그 골재의 최대 치수는 40mm 이하입니다.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벨트 컨베이어의 끝부분에다가 조절판과 깔때기, 이렇게 역삼각 이런 깔때기 있죠. 여기다 부어서 이렇게 여기로 흘러내리게 하는 요 깔때기예요. 깔때기 또는 요 깔때기 밑에 내려온 거 여기다 조절판을 만들죠. 조절판을 이렇게 하는 이유로 가장 적당한 거.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깔때기나 조절판을 만드는 거 이겁니다. 콘크리트 재료 분리를 방지하겠습니다. 한 번에 확 쏟아붓거나 이러면 재료 분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끝부분에다가 조절판이나 깔때기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골재의 마모 시험에서 시루를 시험기에서 꺼내서 몇 밀리미터로 체가름을 하느냐. 골재 마모 시험에 쓰는 것이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죠. 로스앤젤레스 통 안에다가 이런 쇠구슬을 막 넣고 여기다가 골재를 넣고 이제 막 500회 내지 막 1000회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쇠사슬에서 골재가 부서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채로 치는데 어떤 호칭의 채로 치냐 이거예요. 1.7mm 채로 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가지고 골재 마모율을 검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1.7mm 체가름을 한다. 다음입니다. 풍화된 시멘트는 강열 감량이 감소된다. 즉 열을 가할 때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강열 감량이라는 게. 이 열을 줄 때 감량이 일어나는 것이 줄어든다라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풍화된 시멘트는 강열 감량이 증가됩니다. 시멘트가 풍화되면 감열 감량이 발음이잖아요. 감열 감량이 증가돼요. 감열이 아니라 강열입니다. 강열. 강열 감량이 증가되어 강도가 저하됩니다. 그래서 강열 감량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강열, 열을 가할 때 양이 줄어드는 것이 풍화된 시멘트가 더 높다는 거예요. 풍화됐기 때문에 열을 가면 양이 줄어들어요. 근데 강열 감량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풍화되면 증가합니다. 워싱턴형 공기량 시험기를 이용한 공기 함유량 시험은 다음 중 어느 것이냐. 공기실 압력법이 워싱턴형 공기량 시험기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지름이 100mm, 높이가 200mm인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 강도 시험. 결과 공시체 파괴 시 최대 하중이 231kN였다. 이 공시체 압축 강도는 얼마냐? 압축 강도 이거 한두 번 풀어보셨죠? 다른 데서 풀어봤습니다. 공시체 압축 강도는 이렇게 됩니다. 하중이 여기서 뭡니까? 231kN. 늘 뭘로 나누죠? 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면적. 그럼 면적은 여기서는 얼마입니까? 지름이 100mm다. 그러니까 원이죠. 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높이는 여기는 그냥 상관없는데 주어진 겁니다. 파이 r 제곱이죠. 면적은.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3.14 곱하기 R은 얼마입니까? 지름이 100이니까 R은 50이죠. 50제곱 분의 231 곱하기 1000 뉴턴. 이렇게 계산하면 23만 1000을 뭘로 나눈다? 3.14 곱하기 50제곱승. 이렇게 계산한 것이
메가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29.4 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압축 강도 그러면 누르는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소위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도 한번 배울지 모르겠는데 이제 파스칼의 원리를 보면 강도는 하중을 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하중은 주어졌죠. 면적은 여기서 D 즉 지름이 100mm니까 반지름은 50mm입니다.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니까 이게 원의 면적이잖아요. 파이 R 제곱이. 파이는 3.14고 곱하기 R은 지름의 반절이니까 50이고 제곱승.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중 콘크리트는 하루의 평균 기온이 몇 도씨 이하가 되는 기상 조건에서 한중 콘크리트를 시공하는가? 한중 콘크리트 시공 몇 도입니까? 4도씨 이하면은 한중 콘크리트를 시공해야 합니다. 겨울철에 하는 한중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유해물의 한도 중 연한석편은 질량 백분율의 몇 프로 이하여야 합니까? 연한석편은 5% 이하입니다. 연한석편은 뭡니까? 굵은 골재에 포함된 연한 부분, 약하고 무른 부분인데 다 떨어져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몇 프로 이하여야 한다? 질량 백분율 하면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거푸집의 외부에 진동을 주어 내부 콘크리트를 다지는 기계로서 터널의 둘레 콘크리트나 높은 벽 등에 사용하는 것. 거푸집 자체를 다듬지를 못하니까 그 거푸집 밖에서 진동을 주는 거. 이건 뭡니까? 거푸집을 진동시키죠. 그래서 거푸집 진동기가 되겠습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 중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떼어내면 천천히 모양이 변하긴 하지만 허물어지는 단계는 아니다. 재료 분리도 일어나지 않는 단계. 이걸 뭐라고 그러냐? 성형성이라고 합니다. 성형성. 콘크리트용으로 적합한 장골재 조립 비율. 장골재 조립 비율은 2.3에서 3.1입니다.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굵은 골재는 6에서 8입니다. 눈도장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장골재 조립 비율은 2.3에서 3.1. 굵은 골재 조립 비율은 6에서 8입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외기 온도가 25도씨를 초과하는 경우 허용 이어치기의 시간적 간격의 표준으로 오는 것은 허용 이어치기. 이런 면적에다가 콘크리트를 치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다 칠 수가 없어서 이쪽 부분만 치고 나머지 여기다가 이제 이어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어치기. 이 이어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의 허용 시간의 최대한치는 얼마냐 이거예요. 25도씨를 초과할 때는 2시간 이내에 이어치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온도가 25도씨 이하면은 더 늦게 굳죠. 이때는 2시간 30분 이내에 이어치기 하면 됩니다. 즉 2.5시간 이내에 이어치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25도씨를 초과하면 좀 더 빨리 굳죠. 그러니까 2시간 이내 25도씨를 보다 낮으면 25도씨보다 낮으면 2시간 30분 이내에 이 부분에서 이어치기를 들어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어치기 할 때도 여기다 철근 같은 거 보강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불이 안 일어나게. 이거 완전히 굳어버린 다음에 여기서 이어치기 하면 서로 한 몸으로 생성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어치기의 허용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치기 허용 시간은 온도가 25도씨를 초과할 경우에는 덧다 2시간 이내, 25도씨 이하일 때는 2시간 반 이내에 이어치기 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서중 콘크리트는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씨를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면 서중 콘크리트를 시공해야 한다. 4도씨면 한중 콘크리트, 25도씨를 초과하면 서중 콘크리트. 그래서 20도씨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25도씨를 초과하면 서중 콘크리트 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하는 것은 4도씨 이하로 가면은 한중 콘크리트, 25도씨를 초과하면은 서중 콘크리트. 이 더울 서자를 쓰는 거예요. 여름철 콘크리트, 겨울철 콘크리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은 25도씨를 초과하는 경우, 겨울철은 4도씨 이하인 경우. 자,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들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포틀랜드 시멘트 제조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눈에 보입니까? 네, 정답 찍으셨습니까? 몇 번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포틀랜드 시멘트 제조 방법 중 건식법, 방거식법, 습식법은 있는 방법입니다. 수정법이 없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다시 단답형으로 가서 몇 번이고 보셔서 답을 읽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소성이 뭐냐? 여기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소성되는가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번 읽어주면 설명할 거고요.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꼭 읽어보십시오 한 거는 제가 설명 안 하더라도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만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시멘트 소성은 뭐냐? 시멘트 제조의 핵심 공정으로 색회색 등 원료를 약 1500dc 고열로 가열해서 시멘트의 반제품이 뭘 만든다? 클링커를 만드는 과정. 이걸 가리켜서 소성이라고 한다. 태워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소성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원료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태울 때. 그래서 고온으로 인해서 높은 열로 인해서 유해 물질이 분해되는 등 중요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원료를 혼합하고 분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석, 점토질, 그다음에 규산질이나 이런 것들 다양한 원료를 정확한 비율로 섞어서 곱게 분쇄합니다. 그리고 애열을 시키고 소성으로 들어가면 1500dc 정도로 소성을 합니다. 즉 태운단 말이에요. 고온으로 가열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클링커라는 뭐가 되냐? 조약돌 형태의 반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냉각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하냐? 여기다가 약간의 섞고 지어농구제죠. 이거하고 섞어서 미세한 가루로 분쇄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시멘트가 되는 거예요. 시멘트가. 이 과정은 한번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포틀랜드 시멘트 제작 방법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이 방법은 있지만 이 방법이란 건 없다. 그리고 이것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소성하는 과정을 다 거칩니다. 이렇게 소성. 그래서 소성은 앞에서 설명드렸죠. 소성이 뭔지. 약 1500도씨 정도에서 구운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만들어내면 이제 구슬처럼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식혀서 그 다음에는 뭐 한다? 여기다 석고를 플러스 해가지고 곱게 간다. 그러면 시멘트가 된다. 이게 클링커 만드는 2단계까지를 우리는 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 골재, 장골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호칭 치수는 답이 나왔습니까? 5mm죠. 장골재는 5mm 채를 통과해서 밑으로 떨어진 애가 장골재고 5mm 채를 여전히 위에 남아있는 애가 굵은 골재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일 되는 채가름은 5mm 채입니다. 조광 포틀랜드 시멘트의 제령 7일의 강도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제령 며칠이라고 그랬죠? 며칠 강도가 비슷하다고요? 답 찍었습니까? 네, 28일이죠. 이 답 못 찍으신 분은 다시 단답형으로 가서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조광 포틀랜드는 제령 7일짜리가 보통 포틀랜드의 제령 28일 정도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제령이 뭐냐?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 이걸 가리켜서 제령이라고 그래요. 콘크리트를 타설한 시간. 4번입니다. 콘크리트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 가경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력식과 강기식이 있죠. 중력식은 비비기를 얼마 동안 하는 거예요? 1분 30초. 그러니까 뭐예요? 90분이죠. 90초죠. 강기식은 1분. 그래서 여기서는 가경식이라고 했으니까 1분 30초니까 90초가 되겠네요. 다시 한번 봅니다. 콘크리트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서 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가경식, 중력식 믹서일 경우에는 비비기 시간은 어떻다? 90초다. 그래서 중력식은 1분 30초, 90초고 강지식 믹서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합니다. 5번입니다. 한중 콘크리트 시공 시 겨울철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가 동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 답이 나왔습니까? 몇 번이죠? 예, 3번입니다. 반드시 이 답이 나와야 합니다. 시멘트를 가열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런 것은 가열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멘트 전체를 가열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시멘트를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강도 저하, 유동성 저하, 급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물을 정지시킨 정수 상태, 물이 멈춘 상태에서 타설해야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유속이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최대 유속이 초당 얼마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50m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초당. 정답은 50mm/s가 되겠습니다. 정수중, 물이 멈춘 상태에 타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면 유속이 초당 50mm를 초과하지 않을 때 하나여 시공하면 됩니다. 부순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을 찍어 보십시오. 몇 번입니까? 네, 4번이 됐으면 맞추신 거고 아니면 틀렸다면 또다시 말합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계속 반복해서 돌려서 보십시오. 자, 부순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 소요 단위 수량이 많아진다. 거칠고 페이스트를 많이 먹습니다. 물도 많이 먹어요. 강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수밀성이 약간 저하된다. 여러 가지 이런 굴곡들이 있기 때문에 꽉 들어찬다 하는 것이 좀 적어질 수가 있다는 게 수밀성이. 석분이 골재 표면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세척 후 사용해야 한다. 맞죠? 강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해서 압축 강도가 현저히 작아진다가 아니라 성대한다. 또는 적어도 똑같기라도 한다. same. 그래서 현저히 떨어진다. 이게 틀린 거예요. 강자갈을 사용하면 표면과 묻으면이 많아요. 시멘트 페이스트가. 그래서 부착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도가 더 세지는 겁니다. 부순 굵은 골재 쇠석은 콘크리트가 강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압축 강도가 크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왜 그러냐? 부순 골재는 표면이 거칠고 이해가 되죠? 모난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 풀이 더 많이 부착돼서 강자갈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강자갈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입니다.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려고 한다. 골재 최대 치수는 너무 크면 펌프를 통과하기도 어렵습니다. 압력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려면 골재의 최대 치수는 답이 몇 번입니까? 네, 3번이라고 찍으셨으면 맞습니다. 40mm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때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얼마 이하를 표준으로 하는가? 40mm 이하를 표준으로 합니다. 9번입니다.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 벨트 컨베이어 끝부분에 조절판이나 깔때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이 찍혔습니까? 네, 뭐죠? 재료 분리 방지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깔때기를 설치하고 여기다가 조절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믹서기에서 이렇게 붓고 뭐 하기 위해서 여기다 바로 때리면은 재료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나오게 하고 또 너무 많이 나오면 이걸로 조절을 합니다. 컨트롤 게이트 가지고. 그래서 조절판, 깔때기 이건 다 뭐다?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와 자갈이 시멘트와 다 골고루 섞인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골재의 마모 시험에서
시료를 시험기에 꺼내요. 몇 밀리미터 체가름을 합니까? 예. 이 통에다가 로스앤젤레스 통이죠. 로스앤젤레스 시험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막 쇠구슬 등이 있어요. 여기다 자갈을 넣고 골재를 넣고 돌립니다. 그래서 부서진 거를 버리고 굵은 걸 가지고 마모 시험을 해요. 그때 굵은 거냐 부셔져 버리는 것에 그 체가름을 하는 그 기준이 얼마냐는 거예요. 그렇죠? 1.7mm죠. 1.7mm 채로 가름을 합니다. 그러면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을 한번 봅니다. 뭘로 합니까? 로스앤젤레스 시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지름, 강철 원통형 드럼으로 내부에 선반이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에 철로 된 철구가 있어요. 46.8mm 무게, 이 무게 여기에 쇠구슬이에요. 쇠구슬. 이것이 골재와 함께 드럼에 넣고 마모를 유발합니다. 돌리다. 이렇게 할 때 굵은 골재를 표준처로 쳐서 입도별로 분리한 후 시험에 필요한 입도 범위에 해당하는 시료를 일정 무게만큼 준비한다. 건조물 무게 측정 이걸 제대로 해야 돼요. 105도씨 플러스-5도씨 정도에서 건조하고 무게를 그램 단위까지 정확하게 잽니다. 그런 다음에 시료와 규정된 개수의 철구를 로스앤젤레스 시험기 원통에 넣고 500회에서 1000회 정도를 막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서지겠죠. 그 회전이 완료된 시료를 몇 미리 채로 오늘 여기서 묻는 건 1.7mm 채로 걸러서 채 남은 부분을 물로 깨끗이 다시 씻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물로 씻은 남은 골재를 뭐한다? 최종 무게를 측정하는 거예요. 씻은 시료를.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온도로 해서 말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은 마모율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시료 전에 이 골재 무게를 달았더니 10kg였어요. 그랬더니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넣고 쇠구슬하고 해서 막 돌리고 나서 1.7mm로 채를 쳤더니 5kg이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5kg 부서져서 날아가 버린 거죠. 전체는 몇 kg 중에서 10kg 중에서. 그러면 10분의 5예요. 그러면 50%죠. 여기서 마모율은 50%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모율을 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마모율 기준은 이와 같다. 콘크리트 골재물을 쓰려면 40% 이하라야 돼요. 그러니까 50% 이렇게 많이 마모되는 건 콘크리트 골재를 못 써요. 그 다음에 포장 콘크리트용으로는 35% 이하라야 돼요. 차가 맨날 바꿔 다녀야 되니까. 보조기층은 조금 더해요. 50% 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50% 가지면 보조기층은 될 수 있어요. 입도 조정 기증제일 때도 40% 이하예요. 그래서 마모율 구하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다만 여기서는 이 마모율을 구하기 위해서 몇 밀리미터 채로 치냐,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서 꺼내가지고 몇 밀리미터 채로 치냐 지금 이것만 물었어요. 1.7mm 채로 칩니다. 11번입니다. 풍화된 시멘트의 성질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 답 찍어 보셨습니까? 답은요. 2번이 정답이죠. 강열 감량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됩니다. 풍화가 이루어지면 비중은 떨어지고 응결도 지연되고 강도 발현도 저하됩니다. 그런데 강열 감량, 열을 가했더니 감량된 것이 증가하는 거죠. 증가. 왜? 풍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면을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세요. 풍화가 일어나면 강열 감량이 증가된다. 12번입니다. 워싱턴형 공기량 시험기를 이용한 공기 함유량 시험은 무엇입니까? 워싱턴형 공기량 시험입니다. 공기자 들으니까 공기 찾으시면 됩니다. 공기실 압력법입니다. 그래서 공기실 압력법, 워싱턴형 공기량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공기실 압력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름이 100mm, 높이 200mm, 요곳에서 압축 강도는 얼마냐? 한번 화면 멈추시고 그려 보십시오.
얼마 나왔습니까? 예, 이것이 나왔다면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중, 누르는 무게를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다. 무게는 여기서 주어졌죠. 231kN이라고. 킬로니까 231 곱하기 1000N. 그 다음에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니까 3.14 곱하기 R은 지름이 100이니까 R은 50. 그래서 50제곱. 요거 계산하면 나오는 겁니다. 메가파스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한번 실제로 안 풀리신 분도 다시 놓고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4번입니다. 한중 콘크리트에 대한 가로 안에 알맞은 말. 하루 평균 기온이 몇 도씨 이하가 될 때 한중이라고 그럽니까? 네, 4도씨 이하가 될 때 한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서중은요? 25도씨 이상이 되면 이것을 여름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죠. 한중 콘크리트는 겨울 콘크리트. 4도씨. 겨울 콘크리트는 한중 콘크리트는 4도씨 이하가 되는 기상 조건에 의해서 타설하는 콘크리트가 한중 콘크리트입니다. 15번입니다.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유해물의 한도 중 연한 석편은 질량 배분율로 몇 프로 이내에 합니까? 결국 떨어져 나갈 이 연한 석편. 그렇죠. 0.5%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배분율로 연한 석편은 0.5%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착각했습니다. 연한 석편은 내가 이거라고 했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5%입니다. 5%입니다. 수정합니다. 연한 석편은 굵은 골재에 포함된 연한 석편, 약하고 무른 성분 암석 조각은 콘크리트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질량 배분율로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정합니다. 이게 아니고 5%입니다. 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6번입니다. 거푸집의 외부에 진동을 주어 내부 콘크리트를 다지는 기계로서 터널의 둘레 콘크리트나 높은 벽 등에 사용합니다. 직접 다지기를 못해서 거푸집의 외부에다 진동을 줍니다. 그럼 뭐겠어요? 거푸집 진동기죠. 어디다 준다고 그랬어요? 거푸집에다 준다고 그랬잖아. 거푸집 외부 진동기가 되겠습니다. 거푸집의 외부에 진동을 준다. 거푸집 진동기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 중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떼내면 천천히 모양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성형성이라고 합니다. 성형성입니다. 콘크리트용으로 적합한 장골재의 조립 비율. 장골재의 조립 비율은 얼마입니까? 정답은 2.3 내지 3.1. 2.3에서 3.1. 이것이 장골재의 조립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골재 조립 비율, 숫자가 클수록 굵은 입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장골재는 2.3에서 3.1, 굵은 골재는 6에서 8. 이 숫자가 클수록 굵은 골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장골재는 2.3에서 3.1, 굵은 골재는 6에서 8.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외기 온도가 25도씨를 초과하면 허용 이어치기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5도씨를 초과하면 이어치기 시간은 2시간 이내이고 25도씨 이하로 가면 그렇게 덥지는 않죠. 빨리 굳지는 않죠. 그러니까 2시간 반, 2시간 30분 이내에 이어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기 온도가 25도씨를 초과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2시간 이내에 이어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굳어버려 가지고 이어치기 하는 부분과 합체가 안 돼요. 따로따로 놀아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어치기 시간 한계입니다. 25도씨를 초과하는 날씨면 빨리 굳기 때문에 2시간 이내, 25도씨 이하이면 덜 빨리 굳기 때문에 2시간 30분 이내. 근데 여기서는
25도씨를 초과한다고 그랬으니까 2.0시간.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꼭 멈추시고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어치기 시간 간격은 25도씨를 초과하면 2시간 이내에 이어치기 해야 되고 25도씨 이하이면 2.5시간, 2시간 반 이내에 이어치기 하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서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씨를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서중 콘크리트 시공해야 한다. 틀렸죠. 정답은 벌써 나타났습니다. 하루 평균 기온이 몇 도요? 25도씨를 초과하면 서중이고 4도씨 이하면 한중 콘크리트. 그래서 4도씨 이하면 한중 콘크리트, 25도씨를 초과하면 서중 콘크리트.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는 35도씨 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콘크리트를 비빈 후 1시간 반 이내에 타설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콘크리트 비합 시간은 단위 수량을 적게 한다고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게 하고 단위 수량을 적게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기온이 25도씨를 초과하는 경우에 뭘 한다? 서중 콘크리트. 여름철 콘크리트는 25도씨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네, 문제집이나 책을 필요로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소를 클릭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